명예 남자 뭐더라 부모. 아예 또 나이 먹었으니까 난 돈 뭐 걱정 안 해도 돼. 뭐 자식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나 그런 거나 좀 지도해주고 나뭐 어렵지 않게 용돈이나 쓰고.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죠. 여자 돈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청간보다 지지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간 양념으로 해가면서 지지를 집중하려고. 자축인묘 진사음 해갖고 12지지가 있죠. 근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자야. 자는 자월은 동짓달이라서 맨 뒤에 나오지만 12지지 했을 때 자가 제일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정초부터 당해. 자는 자의 특별성이에요. 네. 옛날에 옥황상제가 다 불러놓고 내일 아침에 어디까지 와라. 그러니까 소는 그 전날부터 부지런히 걸어갔는데 쥐는 그냥 소등에 올라타고 그 절문 앞에 와서 바짝 내려 뛰었대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왔대. 아주 편안히 와갖고 제일 1등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정초부터 몰아닥치더라. 그러니까 아까 병자월이 동짓달이라 그랬는데 정초부터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쥐가 용을 만났죠. 쥐가 용을 만났으면 용은 늪이라고도 하고요. 뭐 연못, 또 요거 논 이런 거 다 들어가요. 물이 지적지적한 땅. 그러면은 그 논에 물뱅이도 많고 도랑에는 뭐 달팽이도 많고 또 뻘에는 뭐 조그만 개도 많고 뭐 많잖아요. 쥐가 가벼워서 뻘에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논에도 막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러면 쥐가 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 코앞에 진상이다. 먹을 건 눈앞에 널렸다 이 얘기죠. 그리고 진월이 언제냐 하면 3월이거든요. 3월 되면은 논밭에 뿌리는 것도 많고 땅콩, 뭐 감자 뭐 많이 심어요. 그럼 쥐가 다니면서 다 파먹어도 돼. 정월, 2월에는 그 땅에 벌레가 많지 않지만 3월 달쯤 되면 잡아먹을 벌레도 많고 농부들이 뿌려놓은 거 가서 파먹어도 되고 날씨도 뜨뜻해져서 논에 이 우렁이도 이렇게 나와요. 야행성이거든. 우렁이가 달팽이 같은 거. 쥐가 야행성인데 금상첨화지. 또 이 3월 달에 못자리 하는 때거든요. 그럼 쥐가 그 못자리에 들어가서 그 다 파먹어도 돼. 그러니까 내년에 쥐는 코앞에 진상을 만났다. 쥐 누가 갖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있어요. 어디예요? 경자. 경자생? 대통령도 경자생인데 내년에 살판 났네. 되게 좋습니다. 습토도 되고 3월도 되고 그러는데 3월에는요 농사가 시작되는 때인데 못자리 하는 때거든요. 그 벽실을 물에다 담궜다가 타넘어가지도 못하게 해. 부정 탄다고. 옛날에는요. 올해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비는 차원에서 죄수들도 많이 풀어줬대요. 그러니까 코앞에 진상. 이거 저기 있죠? 김일성이가 쥐띠인데 3월생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날로 먹었잖아요. 이 부분. 또 쥐는 남의 거 훔쳐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쥐 있는 데서 날로 먹을 일이 많다. 코앞에 진상이다. 그렇게 많이 생기겠네. 근데 내놓고 자랑할 건 못 돼요. 경자생이면. 겉으로 내놨다 하면 골아퍼요. 숨어서 먹어야 되네. 예. 만약에 이게 병자하고 무자. 예. 이건 아주 엄청 좋겠죠. 쥐가 하룻밤에 소금 한 섬을 물어놨는데요. 잠시도 안 놀아요. 그러니까 좋았을 때 남보다 많이 벌어요. 쥐가 재산이 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늘어요. 쥐띠.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쥐가 아주 횡재 만났다. 요거는 1년 운세지만 사주에서 쥐띠가 3월생이다 하면은 그 사람 평생 동안 식복이 넉넉하다. 청가는 나중에 따지고 일단 지지에서. 그 다음에 소는 농사일을 하지만 밭일이 좋지 논일이 좋진 않아요. 소가 물에 들어가면은 싫잖아. 근데 3월 달에 못자리 해야 되니까 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 내년에 해야지.
정월 2월에는 논에 안 들어가는데 3월 달에는 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4월 달은 그래도 낫는데 3월 달은 좀 싫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되고, 소가 뻘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잘못하면 늪에 빠지는 거예요. 소가요. 늪에 빠진다고 하는 거는 좀 뭐 사기에 걸려들 수도 있고, 소가 등치도 크고 무겁고 이 진토라고 하면은 잘못 들어가면 푹푹 빠지는 데거든요. 배 빠지지 않도록. 근데 이건 잘 선택을 하면은 돼요. 내가 끌려갈 수도 있고 안 끌려갈 수도 있고. 소는 뱀이 잘 끌고 다니거든요. 용은 소를 잘 못 끌고 다녀. 뱀은 이거 밧줄 같아서 뱀띠가 소띠를 잘 끌고 다녀요. 근데 용은 뱀처럼 길기는 해도 밧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용은 소를 잘 못 끌고 다녀. 그러니까 판단만 잘하면 늪에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판단을 잘 못하면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이거는 같은 토니까 같은 동료를 말하는 거예요. 동기간을 잘못 따라갔다든지 친구를 잘못 따라갔다든지 해서 내가 늪에 빠질 수 있다. 근데 대부분 빠진다야. 빠진다인데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생겨서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는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엄청 조심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은 사람 보는 눈이 덜 야무지거든. 그 다음에 호랑이, 요거는 용. 산에 사는 호랑이하고 물에 사는 용하고 서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게 편관이고 이게 편제야. 용 처녀가 들어와서 호랑이 총각하고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평생 같이 살자 약속해놓고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거 머지않아서 느끼게 돼요. 용은 물에서 살아야 되고 호랑이는 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같이 못 살잖아. 그럼 용이 내가 너 평생 믿고 살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야. 나 사는 데하고 너 사는 데하고는 좀 틀려. 그러니까 꼭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이 호랑이는 이 용 처녀를 아주 팍 믿었다가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용이 물속으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거예요. 믿었던 사람 없어진다. 믿었던 사람 없어지는데 이게 편제니까 여자도 되고 돈도 돼요. 큰 돈 먹으려면 큰 돈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돈 벌기는커녕 내 돈 다 날른다. 그러니까 물속으로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기당하지 않도록 해야 이게 돼요. 연어릇이 어디에 있어도 그렇다는 거죠? 연이면 사업, 직업, 월이면 직장, 또 집,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죠. 일이면은 뭐 신랑, 응? 마누라, 처갓집, 시집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어디에 있든지 다 내 사주 안에 들어있으니까 다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용 처녀가 호랑이 총각한테 연애하자고 한 거예요. 그 더더군다나 용왕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죠. 용왕. 호랑이는 산중왕이야. 그러니까 왕의 처녀 총각이니까 나는 왕자고 너는 공주야.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거지한테도 호랑이가 있을 수 있고 부자한테도 있을 수 있지만 거지가 많이 뜯겼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거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몽땅 털렸다 이런 형편이 되니까 호랑이 있는 자리에서 내년에 젊은 여자들 조심해야 되고, 또 내가 관이니까 의시되는 거야. 내가 저 서울시청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좀 한가닥 하거든. 그러면은 병인 있다 하면은 이렇게 목생활을 해주니까 절반은 감소되겠죠. 병인이라고 하면은 아주 온팡스럽게 당하는 거예요. 호랑이도 용하고 동고동락 못해요. 평생 함께 못 가요. 토끼도 마찬가지야. 토끼가 물속에 들어가서 못 살죠. 토끼가 가벼워서 뻘에 깊이 빠져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 토끼가 막 뛰잖아. 그 뻘 속에 그냥 진흙 다 묻어갖고 그 무게가 짓눌러서 더 멀리 못 가요. 그런 말이죠. 토끼가 용궁에 갔다가 용왕이 잡아먹을 날에 너 잘했다. 내가 너 오기를 정말 기다렸다. 이 생 간을 빼서 내 딸한테 먹이면 죽을 병도 살린대.
그래서 세워놓고 생강 꺼내려고 해요. 근데 그 수군가 그 노래에서는 내가 간을 빼서 저 바위에다가 널어놓고 왔다. 꺼내봐라. 갈러봐라 있나. 내가 가서 갖고 오겠다. 이거 이제 거짓말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 토끼가 3월 달에 났다 하면은 순간 그 기지력이 엄청 좋아요. 어쨌든 용이 토끼를 찾아서 들어온 거야. 왜 들어왔느냐? 생간 뺏어가려고. 이걸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칫하면은 눈 뜨고 코베 간다? 아주 그냥 세워놓고 베껴 간다? 그런 얘기도 되겠죠. 용궁에 끌려가서 죽기 직전에 살아나올 수도 있고 꾀임에 빠질 수도 있고 이 토끼가 그 용궁에 간 거는 지가 신세한탄을 했어. 내 머리가 이렇게 좋은데 이 좋은 머리를 갖고 제대로 알아봐줬으면 내가 지금 영희 정도 할 텐데 이게 그냥 말단 직원에서 이제 뭐 하는가 하고 달밤에 저 물가에 가서 신세 한탄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거북이가 야 용궁에 가면은 너 같은 거 그냥 재상도 금방 돼. 꼬여갖고 데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용을 보면은 토끼가 꼭 게임에 빠져요. 용 본 사람 있어요? 용 본 사람이 실제는 없어요. 없지. 환상의 환상의 동물이기 뭐, 때문에 네, 이 용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환상적인 말을 많이 해요.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이 많고 또 좋게 말하면 선생들이 많네요. 선생이 강의하고 가르치는 거 실체가 맨날 없잖아요. 근데 토끼는 뭐 아주 꼼짝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 섣불리 뛰어들지 말아라. 요건 정관이고 정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된 거야. 이건 편관이니까 남자 애인이 된 거고 정제가 됐으니까 마누라가 들어왔어. 마누라가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해주고 빨래 다 해주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챙기고 다 챙기잖아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갖다 주고 그 일 다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마누라한테 되치기 당하지. 그러니까 불임값을 제대로 안 줬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요거 평가는 요게 청년에도 해당이 되거든. 청년 애인 나한테 오면 이 산을 통째로 다 줄게. 이 허풍 막 치거든 호랑이. 야 내가 산속에서 살 수 없는데 그 산 줘봤자 뭐하니. 내가 산속에서 좀 잠깐은 살 수 있어. 언제 사느냐. 안개 많이 꼈을 때 그때 잠깐 살지만 햇빛 나고 그러면 다 없어져야 돼요. 내가 들어온 사람한테 제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다가 내가 당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하고 만나면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용왕이라고 하잖아요. 용이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에 대한 그 기상이 대단해. 곧 죽어도 나는 왕이야, 용왕. 그랬는데 갑진 용이 들어와서 야, 너 그 왕 내놔. 내가 왕이야. 그럼 한판 붙어있지. 네. 이거 한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하고 붙었어. 어떻게 되겠어요? 왕궁이 갖다 나가겠죠. 국민들이 죽어나는 거지. 이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전 왕하고 현 왕하고 이제 싸움 붙어요. 내년에. 용이 사주에 있다 하면은 내가 하던 일, 진작부터 해오던 일, 새로 들어온 일하고 이거를 잡아야 될지 저거를 잡아야 될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잘못하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홍수 일어나지 않도록 뚝 관리도 잘 해야 될 거고요. 그럴 때 천간이 임진이냐 병진이냐 뭐 경진이냐 이런 거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병진이나 무진 같으면 절반은 나지만 임진, 경진, 갑진 이런 거는 아주 골아파요. 임진, 경진. 그렇죠. 이거는 이 타이틀 매치해야 돼. 갑은 감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 이렇게 뻗잖아요. 네. 10년 된 사람, 50살 먹은 사람이면 이 갑이 50년 큰 거고 40살 된 사람은 40년 큰 나무란 말이야. 막 사방팔방으로 이게 뻗었는데 또 왔어 갑이.
그러면은 이게 뭐 요 새싹이 온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온 거예요. 여기 가지가. 그러면 나무끼리 부딪힌다. 그러면 이거 야구 방맹이로 서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온몸에 멍들어요. 진 사람은 타이틀 내놔야 되는 거고 이긴 사람은 타이틀 차지하는 거고. 약올라도 조금 참아야 돼요. 뱀하고 용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용이 나는 용이야 해갖고 그냥 막 공갈 협박 이런 거 잘하거든요. 실체도 안 보여주면서 천둥벼락을 친다 하는 거 용띠들이 잘해요. 용띠 아니라도 용이 있는 데서 큰 소리 치는 이들이 많아요. 공갈도 잘 치고. 근데 실체도 없으면서. 그런데 이 뱀은 작지만 실체가 있거든? 그러면 이 뱀이 용을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이 뱀이 용한테 저 아무것도 없으면서 괜히 큰 소리 나는 말이야 그래도 주머니에 이거 있다 응? 밥값 있어 큰 소리 치면서 밥값도 못 내는 게 까분다고 그래도 내년에는 용 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큰 소리를 못 쳐 죽었다 깨라도 내년엔 용이 왕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흉볼 거 있어도 뒤로 물러서서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거 있잖아요. 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3월의 현상이고 또 진시의 현상이고 내년이 갑진년이니까 꽃피는 춘3월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올해는 계묘년이라서 청가는 개수고 지지는 토끼인데 물 밑에 있는 토끼야. 그래서 이 토끼 같은 순둥이들이 막 물에 떠밀려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용띠 해니까 천둥 벼락도 많이 칠 거고 또 꽃 피는 춘3월의 모습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요. 근데 뱀은 3월달이 아직 동면에서 나오는 때가 아니에요.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워밍업을 해야 될 때야. 6개월 동안 동면에 들었다가 이제 3월달에 나와서 몸을 데우는 거야. 겨울 동안 온 그 장기가 스톱돼 있었거든. 아주 조금만 소비하면서 버텨나가다가 이제 3월달 되면 낮에 햇빛 쏘여갖고 그래서 낮에는 나왔다가 저녁에는 다시 그 동면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해. 4년으로 들어가야 이게 이제 맹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절반은 나와서 햇볕 쏘이고 워밍업하고 절반은 도로 들어가서 움츠리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뭐 하려고 덤비면 사기꾼들 앞에서 온팡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화생토 이게 식신이 상관이죠. 아래 것들이죠. 아래 것들한테 나서지 말아라. 뜯기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요거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과가 창대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큰 소리만 치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말은 빨리 멀리 뛰는 게 말인데 뛰다가 보면은 사방팔방 이렇게 목 돌려가면서 뛰지 못해요. 그냥 직진만 할 줄 알지. 보폭도 어렵잖아. 퐁퐁퐁 뛰어야 되니까. 근데 뛰어가는데 진이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진은 이랬든 저랬든 지대가 얕으니까 뻘도 되고 늪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이 막 뛰어가다가 급브레이크 밟아도 떨어질 수 있어요. 수천 길 낭떠러지기에 떨어질 수 있다. 말띠 또 말 있는 분들 말띠 쳐놓고 뭐 차 없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안전운전 열심히들 하시고요. 말은 산도 뛰고 들도 뛰고 막 뛰는데 바로 밑에 늪이 있다, 뻘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떤 스님이 얘기를 하는데 소백산에서 10년 동안 토굴 생활을 했대요. 근데 소백산에 구름이 끼면은 밑에 그게 솜잎을 펴놓은 것 같대.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때가 있대요. 거기서 가끔 죽는 사람들 많대.
저 실제로 경험한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스님한테. 이게 그거예요. 구름 위에 산책 같은 거예요. 붕붕붕붕 다니면 떠다니는 거. 앞에 수천 길 낭떠러지가 있는지 모르고 막 뛰어가다 떨어지는 경우. 크게 계획했던가 그냥 환이다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럼 또 파생토니까 아랫사람한테 눈 아래를 조심하지 않고 가다가 다리 부러진다 하는 얘기도 되고 늪에 빠진다는 얘기도 되고 이 자체가 용이니까 늪이니까 늪에 빠진다 허공에 떨어진다 나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 좋든 싫든 이 용띠들이 내년에 이제 쥐고 흔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용띠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용띠 좋은 일도 용띠가 만들어주고 나쁜 일도 용띠가 만들어주고 용띠하고의 사건 사고들이 많아지는데 양은 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양은 물을 많이 안 먹어요. 옛말에 물도 안 먹고 물똥도 안 싸고 염소똥이 동글동글하죠. 습기 없는 거 많이 씹어서 똘똘똘똘 뭉쳐갖고 나오는 거. 그런데 이 용띠 또 물 되게 좋아해요. 물은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물 속에서 양이 살 수 있느냐 못 살아요. 털옷은 물에 젖으면 잘 마르지도 않아. 그리고 뻘에 들어가면 양 발바닥이 문어발판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바위를 탈 때도 가서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잘 타는 거예요. 그런 발을 갖고 뻘에 들어가면 발이 안 떨어져. 그런데다 이 양 끝이 이렇게 새겨잖아요. 그럼 이게 발바닥은 문어발. 그러니까 뻘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 뻘에서 빠져갖고 못 나온다. 그럼 죽는 거지. 용띠, 양띠. 나는 당신이 좋아.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토니까 같이 일도 할 수 있어. 같이 살아갈 수 있어. 하고 붙으면 이 양은 띄어내 버리지도 못하고 죽을 짓만 자꾸 만드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양띠 처녀를 데리고 왔어. 결혼을 한대. 떠받들고 살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라. 용은 낮은 데서 살아야 되고 양은 높은 데서 살아야 되니까 마누라를 떠받들어 줄 자신이 없으면 결혼하지 마. 근데 남자가 여자 떠받들어 준다고 하는 게 쉬운 거 아니지. 얼마 안 해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어떤 손님이 또 왔어. 용띠하고 양띠하고 평생 아주 싸우면서 살았대는 뒤늦게 이혼을 해야 되나. 아이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고. 집에다가 2층 침대를 하나 사라고. 그래서 당신은 양은 높은 데서 사니까 2층에 올라가서 살고 신랑은 용띠니까 바닥에 아래층에서 살고 덜 싸울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양은 높은 데서 살고 용은 낮은 데서 살고 쉽게 말해서 용은 물에서 살고 양은 꼭대기에서 살고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게 돌아가면서 한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용띠하고 양띠하고 같이 못 살아요. 동기간이 됐어도 한 집에서 같이 못 사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양띠해를 만나면 용이 양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또 용띠해를 만나면 또 용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그 일련이 아주 지옥이 된 거예요. 정신없죠? 재밌어요. 잘합니다. 재미나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그러니까 토생금 한다 그랬는데 쥐는 요거는 물이고 이거는 나무니까 물 속에 뿌리 박은 나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거 있는데 물 속에 뿌리 내린 나무 알아요? 혹시 아시는 사람? 주황산에 주황산 주산지 청송의 주산지 그런 나무 같은 거예요. 이 갑진이. 여기에 원숭이 가면은 좋을 때 있어요. 그 관광지잖아요. 거기 한번 보려고 비싼 기름값 좀 가보자 해갖고 갔었는데 관광객들 많더라고요. 관광지 만들어진 거지. 그 원숭이는 보여줘야 되는데 무대 만들 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배 들어오는데 꼭 갑진이 아니더라도 진은 바다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항구도 많고, 원숭이는 우리나라 토착 동물이 아니고 외국산이니까 외제 물건들이 많이 접하는 데가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고향 사람도 많이 만날 거고, 고향에서 먹던 것도 구하기 쉬울 거고, 살판났죠. 필리핀 사람들이 저기 서울 그 해화동 성당 앞에 그 주말에 장을 열거든요. 거기 그 해화동 성당에 필리핀 신부가 와서 있었대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 천주교를 많이 믿으니까 그 해화동 성당에 오다가 아예 거기서 장터를 만드는 거야, 주말에. 그러니까 고향 사람 만나서 주말에 그쪽 해화동 성당 앞에 가면은 그냥 외국 냄새 팍팍 나요. 동남아 냄새. 고향 사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숭이는 정말 타향살이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원숭이가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원숭이 뛰다 하면 무조건 타향살이라고 보면 돼. 또 원숭이가 뭐 달에 있든지 일에 있든지 띠만큼은 아니지만 다 그 영향을 받아요. 뭐 고향 사람 만났는데 얼마나 좋아. 막 신금 울리는 소리도 할 수 있고. 응? 더더군다나 이게 토생금해서 불어넣어서 먹는다 그랬죠?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돈 안 내고도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아까 3월이라고 했는데 꽃피는 춘삼월이 관광철이잖아요. 그럼 원숭이 관광철에 제일 할 일 많거든. 내년에 할 일이 엄청 많아진다. 고향 사람도 많이 만난다. 줄어넣어서 먹는다. 내가 할 일도 엄청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는 닭이죠. 용을 만났어요. 진유 합하는 거 아시죠? 진이 유를 끌어안아줘. 근데 요거는 왕이야. 용왕. 요거는 닭. 근데 용하고 닭하고 전혀 틀리는데 같은 유전자가 있어요. 용도 알을 낳아요. 여의주를 낳고, 닭은 계란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 용이 뭔가 닭한테 줘야 되잖아. 토생금해서 뭘 줘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주지 안 갖고 있는 건 못 주거든요. 근데 뭘 갖고 있느냐? 여의주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받았어. 근데 용한테서 받았는데 계란을 받았겠어요? 여의주를 받은 거야. 여의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품격 상승하겠죠? 그렇지. 용의 자식을 받은 거야. 용의 자식. 12신살에서도 그게 신자진에는 유가 도화살이거든. 쉽게 말해서 이제 기생살이고 첩살이고 그래요. 왕의 첩이 되는 거야. 그럼 후궁이죠. 그럼 후궁이 뭔가 낳았는데 여의주를 받았으니까 후궁이 왕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저 육상궁에 들어갈 거예요. 장희빈의 아들도 왕이 됐었고, 또 수기가 난 아들도 영조 왕이 됐었고, 또 진유 육합하죠. 이 닭은 맨날 용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용안을 뵙는다. 그러면 닭이 있는 사람은 내년에 용안을 뵙는 일이 많다. 그러면 용왕이니까 왕을 만날 일이 생겼다. 이 얘기도 되겠죠. 딱히 그냥 진토에 들어가가지고 통닭 치킨 상에 치킨 상에 이거 잘 된다고. 그러면 저 용산에서 맨날 주문시켜지 몰라요. 닭집 잘 되겠네. 기서 신유 해자 용띠 자식을 낳으세요. 평생 호강합니다 하는 그런 것도 해놨는데, 닭띠가 자식을 낳는다고 하면 왕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왕세자를 낳는 거니까 한번 해볼만 하고요. 또 쥐띠가 또 자식을 낳는다고 하면 금상첨화를 낳는 거예요. 됐죠? 또 그다음에 술해가 남았는데, 술은 이거 진술충하죠. 같은 토니까 동리죠. 개는 땅에서 살아야 되고 용은 물에서 살아야 되고, 근데 같은 토야. 그래서 옛날에는 같은 솥에 밥을 먹었는데 한 집에 살았었는데 살다 보니까 다 삶의 방식이 틀린 거야. 나는 땅에서 못 살아, 물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민 갔어. 여기 저 서울 한복판에 나서 난 저 물가에 인천으로 가고 목포로 가고 부산으로 갔는데 이게 돌아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솥밥을 먹었으나 그동안 떨어져서 살던 사람을 만난다.
근데 서로 충돌할 일이 자꾸 생긴다.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하겠죠. 어떤 식으로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하느냐. 이 개는 냄새도 잘 맡고 이 소리도 잘 들어요. 저 뒤에서 누가 쿵쿵쿵쿵 하고 올라와. 아, 누가 오는구나 해봐 알아요. 뭐 통닭 안 왔는데 통닭이 저만큼 오는구나 해봐 알아. 그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는 거야. 근데 그게 눈앞에 실체를 보여줘야지 내가 잘 알았다든지 잘못 알았다든지 옳고 그른 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냄새 잔뜩 풍기고 소리 지르고 해도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막 소리 질러.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큰 소리 치고 실체가 없는 게 용이에요. 이게 서로 충돌해. 아무것도 아닌 일. 개의 운세를 논하는 거니까 개는 이름도 성도 없는 괴물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년에. 냄새 안 맡고 듣지 않고 그랬으면은 이게 미쳐서 날뛰지 않는데 눈에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잡혀지진 않으니까 이게 더 펄펄펄펄 뛰는 거죠. 과거에 한솥밥 먹던 사람 그동안에는 떨어졌었는데 다시 만나게 된 사람하고 미칠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초대하지 않은 손님 와갖고 난리친다. 이름도 성도 없는 괴물하고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같은 토니까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 같은 동기간, 같이 공부했던 사람. 그 다음에 해는 아까 자하고 해는 남자한테 받는 거다. 관청에서 받는 거다 했는데 돼지는 많이 먹고 많이 싸요. 살을 찌워서 고깃값을 빼거나 새끼를 낳게 해서 새끼를 팔거나 해서 경제 추구의 동물이거든요. 가축이거든요. 그래서 물 안에 있는데 자꾸 갖다 먹이는 거예요. 바깥에 나오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만 쭉 새끼나 낳든 거예요. 또 먹는 욕심이 많아갖고 주는 대로 막 먹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냥 똥도 오줌도 질퍽질퍽하게 싸. 돼지의 평생 소원은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은 게 돼지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지는 거야. 자꾸 똥오줌을 내놓으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살고 싶은 게 평생 소원인데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청소를 맨날 해야죠. 청소하고 빨래하는데 제일 필요한 거는 물. 물은 누가 갖고 있느냐? 용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신이 용이에요. 그러면 용이 들어왔어. 그럼 돼지는 빨래 먹고 뛰어들어야 되겠죠? 뛰어들면 돼. 한 몇 분 먹고 깨끗해지죠. 그럼 내년에 때 빼고 광낸다 하는 얘기도 되고. 용띠 들어오면 죽기 살기 붙잡아. 평생 쫓아다니면 내 평생 호강해요. 용띠 자식 낳으면 아주 평생 호강이고 용띠 남편 만나도 평생 호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다. 응? 또 좋다. 요거 나쁘다.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이제 붙여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주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내년에 아주 노났어. 합이 와갖고 높은 산에 울창하게 들어섰으니까 이게 산림녹화. 여태는 민둥산 됐었는데 그 산에 숲이 멋들어지게 우거지는 거예요. 산에 숲이 멋들어지게 들어차니까 거기서 얻을 거 많죠. 소나무 있으면 재선충도 다 국가에서 해줘요. 참나무 있으면 표고버섯 산에 들어가면 여러 사람들 먹고 살아요. 또 이것도 토생금 아까 무신 기후 이거 아주 좋다 그랬는데 이게 땅이고 직업이고 조상, 조부. 그러니까 조부 내지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을 내년에 받는다. 받을 만한 거 있으세요? 조상부터 정렬을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팔고 싶은 땅도 그냥 잘 하고 팔린다. 이거는 파는 게 아니에요. 물려받는 받는 거예요. 거다. 그 다음에 요거는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덩쿨나무 감목을 보니까 감고 올라갈 수 있죠? 네. 기둥서감. 또 을이 감목한테 의지하는 거야. 내년에 어떤 의지처가 생긴다. 누군가 감고 올라갈 동기간이 생긴다. 근데 동기간은 아주 좀 제발 좀 나달라고 그러겠지. 나 숨 막혀. 그러니까 적당히 봐가면서 이렇게 조여야 돼요. 주로 형님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도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내가 계속 그 나무에서 꽃을 피우죠. 이게 집, 직장, 월수입 있는데 적당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할까? 밀고 땡기고를 잘해야 된다. 무조건 땡겼다고 하면 상대가 나가 떨어질 거고 또 내가 힘 제대로 쓰지 못하면 끌려 들어가서 밀당 잘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병신 이게 어른한테 받는 거죠. 두 개가 거푸 있으니까 천을 통해서도 받고 처갓집에서도 받고 자식한테서도 받고 저럴 때 승진도 하는 건가요? 이게 식신이죠. 자식이 된 거야. 자식한테는 부모의 어떤 책임이 있냐 하면 먹이고 입히고 의식주로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덩어리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또 내 마누라한테도 그리고 또 내 사주니까 나한테도 어떤 어른한테서 받는다. 운덕이 있다. 뭐를 의식주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는다. 또 이게 태양이잖아요. 남은 하루 한 번 사는데 이틀을 사니까 그동안에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 어떤 때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제 좋으니까 나도 차분해지는 거예요. 스타성을 회복한다. 태양은 하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스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빠가 갑진이 갑진을 만난 게 참 좋다는데 내년에 갑진생들 어떨까? 내년에 갑진생들이 환갑을 만나죠. 네. 환갑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깐난쟁이가 되면 괜찮아요. 깐난쟁이가 욕심 안 부리죠. 욕심 안 부리면 되는데 자리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듣고 고마운데요. 여기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낭만사중에 올려준대요. 네. 그게 좋은 내용이니까 집에서 한번 다시 음미를 해야 되겠어요. 뭔가 선생님. 네,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네. 양반사주. 네. 자, 오늘 말씀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